미국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10만 톤급의 슈퍼캐리어. 항공모함의 기능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탄약이에요. 미국이 목표로 하는 건 2주에서 3주 이상은 자체 작전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정도 규모의 탄약을 확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지간한 대부분의 국가의 항공력을 초과하는 능력이 항공모함 한 척에 들어가 있어요. 그 항공모함이 10척이에요. 세계 1위의 공군이 누구입니까? 미 공군입니다. 그럼 세계 2위의 공군은 누구입니까? 미 해군입니다. 항공모함을 보유했다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항공모함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해군력을 보유를 한 국가들이 항공모함을 보유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냉전기간과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항공모함이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인 항공모함이라는 제대로 된 전력을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고, 미국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10만 톤급의 슈퍼캐리어라고 부르는 초대형 항공모함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추진 방식은 전부 다 핵추진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니, 위력을 비교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어지간한 대부분의 국가의 항공력을 초과하는 능력이 항공모함 한 척에 들어가 있어요. 그 항공모함이 10척이에요. 비행대도도 엄청나게 많아요. 미 해군 공격력의 핵심, 그러니까 항공력을 거의 대부분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압도적인 전력이에요. 그걸 다른 그 어느 국가들 해군력과 공군력과 비교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계 1위의 공군이 누구입니까? 미 공군입니다. 그럼 세계 2위의 공군은 누구입니까? 미 해군입니다. 농담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잖아요. 영국이라던가 프랑스 같은 데서 중형 항모로 정말 전술적인 단위에서만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만 유지하고, 소련 같은 경우나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는 항공력을 활용을 해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형의 모델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함대 방공을 책임질 수 있는 중형 내지는 소형의 항공모함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인도라던가 중국이라던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의 형태들이거든요. 10년에 한 번 정도씩 어떤 크기의 어떤 능력을 가진 항공모함이 가장 효과적이겠느냐라는 분석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결론이 다 똑같이 나와요. 10만 톤급 슈퍼캐리어에 대한 비판은 늘 있었거든요. 이 함정 한 척을 잃게 되면 손실하게 되는 인원도 엄청나게 많고, 항공기도 엄청나게 많고, 비용도 엄청나게 크고, 사람들이 받게 될 심리적인 쇼크도 너무 크다. 차라리 크기를 좀 줄여서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스터디들을 계속해요. 근데 해보면 결론은 슈퍼캐리어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의 기능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탄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항공 탄약을 항공모함에서 보유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작전에 투입됐을 때 작전 지속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미국이 목표로 하는 건 2주에서 3주 이상은 자체 작전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정도 규모의 탄약을 확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연료를 채우게 되면 탄약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연료가 차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공간들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작전 지속 능력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다 어차피 수송함을 또 붙여서 보급을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늘 결론은 슈퍼캐리어였어요. 핵추진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연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베트남전 때 사례를 보면 대략 6만 톤에서 7만 톤 정도 하던 상대적인 대형 항모들, 또 재래식 추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전 지속 능력이 2주를 넘지 못했어요. 임무 수행을 2주 정도 하면은 항구에 돌아가든 아니면 재보급을 하든 무슨 수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높은 농축도를 가지고 있는 연료를 연료로 사용을 하게 되면 20년 이상 연료 재보급 없이도 그 항공모함을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정도의 농축도를 가지고 있는 연료를 추진 계통으로 사용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미국이라던가 아니면은 핵추진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핵 보유국이니까 그런 농축도가 높은 연료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포드급은 만약에 모든 문제가 개선이 된다면 모든 측면에서 가장 우월한 항공모함이 될 거예요. 작전 지속 능력, 출격률과 관련된 그런 능력들, 연료 보급이라던가 이런 보급에 대한 수요도 많이 줄 거고, 탄약 역시 그 크기에 맞게 충분히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이고, 적어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 단독 작전을 가능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항공모함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니미츠하고 제럴드 포드를 두 개를 딱 비교를 했었을 때 가장 큰 능력 차이를 발휘해 줘야 되는 영역이 이착륙할 때 사용하는 전자계통이거든요. 과거의 니미츠까지만 해도 40년대에서 50년대 개발된 스팀을 압력을 줘서 한 번에 탁 밀어내는 형태의 캐터펄트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캐터펄트의 장단점이 있어요. 검증된 기술이고 안정적인 기술이에요. 핵추진 항공모함인 경우에는 이 스팀을 아주 넉넉하게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 스팀이 다시 찰 때까지 항공기가 이륙을 못하고 기다려야 돼요. 또 다른 문제는 항공기가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항공모함에서 운영하는 항공기들은 대부분 수명이 짧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말스라고 부르는 전자기 캐터펄트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완전 신기술이고 처음 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륙계통에서 문제가 보여서 그걸 조치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착륙계통도 문제가 있네. 근데 현재는 이륙계통보다 착륙계통이 지금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착륙을 하면서 뒤에 그 고리가 달려있는 후크를 라인에 딱 걸어주면 항공기를 이렇게 당겨주면서 속도를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적절한 압력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개발을 다 해놓고 나니까 얘가 내구성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테스트 된 결과로는 한 하루나 이틀쯤 작전을 하고 나면 얘가 퍼진다. 작전을 못한다. 이게 지금 해결이 나야지 포드급이 계속 양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프랑스 드골 같은 경우에는 5만 톤이 안 되는 항공모함이란 말이에요. 4만 톤 안팎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항공모함에 핵추진 방식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항공모함으로 실전에서 작전을 할 때 보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작전 지속이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구소련제 항공모함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만에서 4만 톤 이하의 항공모함들이고 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스키점프대라고 부르는 방식의 좀 간단한 형태의 이륙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재래식 추진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크기가 작으니까. 항공기도 적지만 크기도 작고 이러면서 작전 지속 능력이 아마 문제가 크게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재래식 항공모함의 핸디캡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한 방법이 그러면 크기는 키우자. 그래서 크기를 거의 한 7만 톤에 가깝게 키웠죠. 재래식 추진은 하되 크기를 키워서 늘린 탄약을 가지고 굉장히 적은 수의 항공기를 운영해요. 고정익 항공기 많이 운영해봐야 40대 이내에서 운영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영국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크기는 중형 항모지만 매일 출격시킬 수 있는 능력은 경항모에서 중형모 사이에 어느 지점인가를 선택을 하고 대신에 탄약이나 작전 지속에는 문제가 없게 항공모함을 설계를 하겠다.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미 해군 항공대라던가 항공모함의 위상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다시 항공모함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죠. A2AD 환경에서 주요 표적은 비행장과 항공모함이에요. 거리 측면에서 봤을 때 아시아 지역에서 가용한 비행장의 수가 생각보다 많이 적어요. 그러면 그 부족한 비행장의 수를 채워줄 수 있는 건 결국 항공모함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항공모함에서 중국을 상대로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안 돼요. 미 해군 항공대도 완벽하게 개선돼야 돼요. 미 해군도 FA-XX라고 부르는 차세대 항공기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F-35 찰리에 대한 성능 개량도 같이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냉전이 끝난 이후에 평화 시기에 약화됐던 해군 항공대의 역할이 중국과의 경쟁 과정에서 다시 그 능력을 복구를 하는 이런 양상들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